타자들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또.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한화 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2019 시즌이 드디어 26주차가 끝나고 27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야구와 함께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꽤 많은 시간을 프로야구에 할애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27주차를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것도 며칠 안 남았어요. 몇 게임 안 남았어요 진짜. 지금은 야구 보는 게 짜증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야구가 끝나면 또 야구 보고 싶다고 징징대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야구가 빨리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즐길 수 있을 때 계속 즐길 수 있는 프로야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6주차도 결국에는 2승 4패로 종료가 되었고, 팀 타율 2할 2푼 8리, 그리고 팀 ERA 3.91이라는 아주 투타 밸런스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루징 시리즈를 보낸 일주일이었습니다. 이게 나아지는 모습이 더 이상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올 시즌은. 과연 이번 2019 시즌에는 승률 4할을 달성하고 시즌이 종료가 될지 안 될지, 그게 많은 팬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놓고 시즌을 보는 것도 남은 시즌의 재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6주차의 팀 타격을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타격이 부진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타자들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뭐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타자들이 2할대에 머무는 그런 빈타를 보여줬고, 3할에 있는 타자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기회에 나와서 타격을 보여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꽤나 아쉬웠던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지난주에 상승세를 보여줄 때 팀 타격을 이끌었던 백창수와 김혜성이 아름다운 일주일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귀가 됐다, 이런 점이 크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꾸준히 계속 1군에서 잘해주면 좋은데 뭐 그걸 모든 선수들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일주일씩 좋은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선수들 너무 반짝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한동안 후반기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장진혁도 역시 체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시절과는 좀 거리가 먼 타격을 보여주는 한 주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외야로 다시 돌아간 정근우를 보면, 정근우가 외야로 돌아가면서 다시 타격 부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근우를 외야수로 활용을 하는 게 맞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외야수 정근우는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쓸데없는 좀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비를 잘한다고 하지만 호잉도 중견수로 가면은 타율이 좀 안 좋은 거를 많이 우린 보고 있잖아요, 기록으로. 그런데 정근우, 중견수 이렇게 자꾸 기용하면서 팀도 안 좋고 선수 개인도 안 좋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FA가 되죠. 김태균이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할을 쳤던 주 이후에 아주 빈타를 휘두르는 김태균인데,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줘서 팬으로서 심히 걱정되는 김태균입니다. 이게 김태균 선수답지 않다는 말인 거죠. 딱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냥 뭐 정말로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체력 문제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건지, 이거는 김태균 선수는 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김태균의 3할도 무너졌고,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고 김태균에 대한 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쓸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부진에 빠졌던 호잉이 결국에는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피로골절, 이게 언제부터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피곤한 거를 좀 말로 표현을 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서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한영도 코는 좀 그런 모습이 아쉬워요, 많이. 선수 호잉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근데 제가 20살 때 축구하다가 피로골절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와요. 그렇게 피로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온다고는 하는데, 나는 몸은 괜찮았는데 그날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뚝 부러졌어요, 발이. 저도 발등이 부러졌는데, 날씬했을 때. 그쵸. 그러면서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고, 어? 그게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코칭 스태프들의 관리 문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호잉이 운이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돼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호잉이 그나마 좀 재계약에 비벼올 수 있었던 뭐 20-20 이것도 좀 달성이 힘들게 됐잖아요, 시즌 아웃이니까. 그래서 아마 재계약 여부도 많이 팬들 사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외국인 상한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100만 불을 가지고 더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팬들은 또 좀 더 좋은, 좀 더 잘 치는 홈런 타자를 좀 데리고 왔으면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또 호잉이 장점은 또 수비인데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단점이 약간 좀 뭔가 팀에 필요한 거포 느낌은 없다 이거죠. 아무래도 다들 로사리오에 대한 향수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팬들마다 다. 문제는 내야보다는 외야가 지금 더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사리오를 데리고 오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외야가 그럼 더 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안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우리에게도 3할 포수가 생겼죠. 최재훈이 엄청 잘 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잘해줄 줄 몰랐잖아요. 뭐 시즌 초만 해도 우리 그러니까 시즌이 아니라 비시즌 때 양희 선수가 풀렸을 때 영입하냐 마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감독이 어쨌든 우리는 최재훈이 있으니까 안 데려오겠다 이러고 기용을 했는데 올해 제 몫을 해준 것 같아요. 최재훈이 내진탕후 후유증을 벗어나면서부터 타격에 눈을 뜬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장타 욕심을 버리니까 안타 생산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훈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어맞아서 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팀에서 지금 현재 타율이 제일 높은 게 최재훈이라는 거죠. 다른 선수들이 좀 그걸 받쳐주면 좋겠는데 팀 사정상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팬으로서는 아쉬워요.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기다렸던 장훈호 선수가 1군에 드디어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 장훈호 선수를 기다렸던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외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어제 나와서 두 타석에서 범타로 물러나면서 그렇게 아직까지 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경기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 20여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년 시즌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다른 선수인 뭐 최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석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뭐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 선수 때문에 팀도 고민일 것 같아요. 뭐 1+1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1 옵션이 발동을 할지 못할지 아마 못할 거라는 대부분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내년에도 없으면 뭔가 또 아쉽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도 우타 거포는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올해 좀 많이 선수들이 특히 타자 쪽에서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투수들은 지금 투수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타자들은 지금 이제 기회를 받느냐 아니면 진짜 방출되느냐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으니까 남은 뭐 2, 3주간 선수들은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으로 좀 표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남은 후반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수들을 좀 살펴볼 건데 투수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펜이 예전보다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선발도 원투펀치가 잘 던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장민재가 계속 주워 터지고 있고 불펜으로 나오는 김범수와 박윤철이 주워 터지고 있고 김희환은 반짝반짝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참 계산이 안 서는 투수들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몇몇 투수들이 있어요. 이게 차라리 아예 잘하면 꾸준히 잘하든가 못하면 꾸준히 못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용을 해야 될지 코치들은 진짜 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김범수는 시즌 초에 보여줬던 그 패기는 어디 갔는지 계속 볼질만 하고 박윤철도 볼질만 하고 이 쓸데없는 볼넷이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결국에는 불펜이 지켜주지 못하면 선발이 아무리 잘 던져도 말짱 꽝이고 선발이 버텨주지 못하면 불펜이 아무리 강해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 엇박자가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꽤나 많은 선수들이 잘 던지기는 했어요. 타선이 안 터져서 진 것뿐이지. 저는 서폴드 선수는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고 체드벨 선수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선수가 동반 10승이 가능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후반기에 최고의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서폴드는 드디어 1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10승을 달성을 했고 체드벨도 역시 8승을 달성을 하면서 남은 경기에서 2승을 더 추가를 하면 10승을 이글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 듀오가 10승을 동반 달성하는 최초의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거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10승 투수라니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우리 팀에 딱 두 선수가 있는 시즌인데 성적은 이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선수들의 재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선수들이 이닝을 꽤나 많이 소화를 해줬어요. 어쩌면은 불펜이 약한 팀 사정상 이렇게 이닝 히터들이 있어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자, 어떻게 보면 이 이닝 히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팀 불펜이 약한 팀 사정상 선발 투수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간 왔던 선발 투수들, 외국인 선발 투수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펜에 과부하가 온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은 둘이 합쳐서 거의 한 400이닝 가까이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팀 선발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젊은 국내 투수들도 그런 외국인 선수들에게 좋은 거는 배우고, 그럼 불펜들도 안정화되고, 내가 오늘 뭐 1이닝만 던지면 되겠다, 오늘은 누가 나오게 되겠다, 이게 딱 계산이 서로 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좋은데, 뭐 지금 일단은 이 모습을 보면은 내년 시즌에 둘 다 재계약을 해도 팀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모험을 할 필요보다는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안정감을 가지고 내년에 수비가 좀 더 보완이 되면 이 두 선수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왜?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좋았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공인구 적응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안 좋은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두 선수 합쳐서 약 한 350이닝 정도는 던질 것 같은데 이 정도 소화를 하면은 꽤나 좋은 준수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재계약에 찬성합니다. 저 역시 찬성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투수들이 또 있어요. 이태양과 박상원. 최근 한 2-3주 동안, 최근 몇 주 동안 불펜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박상원과 이태양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태양 선수가 올 시즌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시즌 막판에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시즌 막판에 잘 던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체력 문제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마운드에서 좀 더 집중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태양 선수 뭐 살아난 것도 기분 좋지만 박상원 선수가 이렇게 조금 불펜으로서 제 몫을 해준다면은 지금 젊은 투수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지 프리미어 12도 승선을 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도쿄올림픽까지 승선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박상원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27주차 프리뷰를 해볼 건데, 청주에서 2경기, 대구에서 2경기, 그리고 대전에서 2경기, 각각 LG, 삼성, 롯데를 만나는 한화이글스입니다. 먼저 청주 LG전은 차우찬 대 김진영, 임창규 대 체드베이 선수가 붙게 될 예정이고요. 대구 삼성전은 장민재 대 최재흥, 서폴드 대 윤성환 선수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결정전인 대전 롯데전은 서준원 대 김희안, 다익손 대 김지영 선수가 붙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결국에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마지막 12결정전 롯데와의 경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야구 보다가 어쩌면 이제 명절 이후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야구 보면서 스트레스 마시고 좋은 데 놀러 가세요. 어쨌든 이번 주 주말 대전구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 5할 정도 해야 4할 승리를 할 수 있던데 이왕이면 4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체드벨이 꼭 이번 주에 승리를 거둬서 10승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그리고 이런 점은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꼭 반영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한화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끝.